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할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아까 제목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두리 양식의 한국인들에 대해서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부터 이제 또 다른 방식의 이제 어떤 콘텐츠라든가 그런 어젠다를 가지고서 다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25일 날 성탄절 날 저희가 그 또 크리스마스로 수요일이거든요, 그날이. 그래서 방송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9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일단 공지사항은 다 끝났고, 오늘 이제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거를 제가 이제 준비하다 봤는데, 가끔씩 저는 주식 갤러리를 봅니다. 보는데 요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뭐, 이제 와서 동아일보 특종이라면 김정민 박사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냐면은 중국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 중국 유학생 안에 공작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난민으로 위장한 공작원들이 들어온다. 네,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유학생들 중에도 공작원이 있다.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이제 신문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독 중국 유학생 75% 공산당 조직 소속, 당세포 활동하면 2년 범전. 쭉 나오는 거예요. 뭐 홍콩 지지할 때 뭐 이게 방해했었다면 등등등 얘기하는데, 이거 벌써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예전부터 얘기했지. 예?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소위 특종이라고 해서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희들의 활동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항상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 음모론자란 뭐라요? 미친놈으로. 그것도 좌파가 아니라 우파가. 좌파는 절대 저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왜? 저를 잘못 언급했다가는 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해요. 예전에 JTBC에서 비트코인 얘기 나왔을 때 한번 가짜 뉴스를 한번 공격하려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갔죠. 그래서 쟤네들을 좌파들은 침묵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파들이 공격을 해요. 뭐든지 이 활동을 할 때 가장 공격을 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은 좌파가 아니에요. 아이고 더워서 좀 풀려야겠습니다. 좌파가 아니에요. 우파지.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단 거 없습니다. 이 지금 우파 활동을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물론 저도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돈을 버는 거는 문제가 없다. 왜? 조직을 관리하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금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돈을 벌려고 일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돈이 먼저냐 일이 먼저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일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매우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우파 활동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3년 정도가 지났는데, 3년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내가 봤을 때 이제 초창기의 초심이 다 사라지고, 내가 봤을 때 영리 활동에 집중하는 게 많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방식의 사고, 아니면 혁기적인 어떤 방식, 이런 것들을 갖고 나오면은 그거를 갖다가 우파 활동이 무슨 부흥이라던가 어떤 활동에 어떤 새로운 물결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하는 게 아니라 조지려고 하고 그걸 없애버리려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예. 이게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 활동하면서 느낀 거예요. 뭐 여기 변 이희재라고 하는데 뭐 변 이희재만 있겠습니까? 솔직히 굉장히 많죠. 네, 우리나라에. 예. 우파 활동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고,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다음번 선거 때 자칫 잘못하다가는 망할 수도 있는 요소라고 봅니다. 예. 자, 지금 문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세균을 지명했다고 합니다. 예. 정세균,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쌍용자동차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쌍용자동차가 중국 회사에 넘어갔죠? 그것도 민주노총에 의해서. 예? 뭔가 직접적이진 않지만 뭔가 끈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 고향이 내가 알기로는 전라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런 사람. 또 누가 있죠?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답니다. 추미애. 유명하죠, 이 여자. 예? 뭐로 유명할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2017년도에 중국에서 세계 공산당 대회가 열렸습니다. 국제코민테른 대회가. 국제코민테른 대회가 열렸을 때 추미애가 가서 기조연설을 했어요. 세계 공산당 대회에 기조연설을 했다고요. 거기 가서. 그게 있잖아요. 더구나 중국 같은 데 가서 기조연설로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웬만한 친중파가 아니고선 할 수 없는 겁니다. 가서 뭐라고 했어요? 시주석이 주창한 중국몽 세계평화공원에 확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연설했어요. 이거 아마 여러분 기사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 조국 사모펀드 해가지고 중국하고 엮여 있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 이제 쫓아냈더니 또 다른 임명자로 온다는 그 법무부 장관 후보가 이러한 뼛속까지 공산당, 그러니까 친공산당 인사를 이번에 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정권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는지 지금 명확하죠. 얘들 지금 공산당 정권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 근데 이거를 아직도 아니라고 좌파 사람들 부인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문재인 정권은 조국 사모펀드랑 연결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총경 예전에 얘기했죠. 그 초창기 그 연결된 이 이야기들 예전에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정권은 초창기부터 중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지금 여기서 인사 발령을 하는 걸 볼 때에도 뭔가 중국하고 연결돼 있어요. 아까 정세균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쌍용자동차 이사였는데, 예? 쌍용자동차 무슨 이사였는지 몰라서 하여튼 이사였습니다. 그 간부직이었어요. 그랬는데 쌍용자동차 중국 회사에 넘어갔잖아요. 나중에. 예? 연결돼 있다고. 그리고 민주노총하고 관련 있고 이 사람은 좌파계 인사 아니에요. 정세균 이 사람과 민주노총과 이게 서로 따로 떨어지냐고요. 예? 어떻게 보면 저기 LG U+ 이상철 부회장의 어떻게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의심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지금 총리를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세계 공산당 대회에 가서 중국 공산당 만세를 외쳤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뭘 하고 있죠? 민주연구원, 민주당 내부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중국 공산당 당교랑 협의를 해가면서 지금 이번에 올 선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략이에요. 선거 전략을 하고 있다고. 근데 그 선거 전략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 법무부 장관이 뭘 할 수 있죠?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등록 누가 하게 해놨죠 지금? 외국인 등록. 외국인 등록은 법무부 장관이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 법무부 장관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민간단체에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중국 자본과 결탁했던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경우 아니면은 이렇게 세계 공산당 대회에 가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시준석의 중국몽을 지지합니다라고 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인들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그것도 민간 기관에 위탁을 해서 외국인 등록을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법제도가 있으면은요 우리나라에 무지막지하게 중국인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 친중적 민간단체를 추미애 같은 법무부 장관이 인정해주면 돼요. 너희들이 외국인 등록하는 거 인정해줄게.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작정 꾸역꾸역 들어오는 중국인들을 전부 다 한국인으로 등록시키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다니까. 근데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우파 사람들 태극기 부대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패스트트랙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어? 근데 제가 제일 웃기게 보는 거는 뭐냐면 그 최근에 제가 이제 봤던 뭐 내일 그분도 오실 거라고 보지만은 그 게타 TV라는 게 있습니다. 그분 제목을 하나 재밌게 썼더라고. 우파는 토요일이면 승리한다. 어? 아 명언이죠. 맨날 대목 끝나고 우리가 이겼대. 맨날 우리가 이겼대. 이긴 개뿔이나 뭘 이겨. 우리가 이긴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여태까지. 에? 자기 자찬, 자화자찬이고 자뻑이지 우린 이긴 게 없어요. 뭐 선거를 했나요? 에? 우리가 선거를 해서 지금 국회의원을 다수석을 차지했나? 대통령을 바꿨나? 아무것도 없어요. 이기게 우리가 뭘 이겨. 남들보다 집회를 오래 하면 그게 이긴 거예요? 그건 정신승리지. 에? 우린 이긴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인들이 꾸역꾸역 들어오는데 이건 안 봐. 쳐다보지도 않아. 중국에 위험합니다. 얘기하면 저 새끼 가짜 박사야. 야 외면해.
좀 전에도 얘기 나왔죠. 평택에서 반중 시위한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늘해지죠. 왜 태극기 부대 사람들은 반중 집회에 대해서 이게 관심을 안 갖습니까? 왜요? 이슈가 머리가 안 되고 돈벌이가 안 됩니까? 응? 그 후원금을 받은 걸 가지고 뭐 하라고 하는 거죠? 응? 돈 벌려고 집회하는 거 아니죠? 응? 땅 파가지고 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응? 집회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면은 그 받은 후원금을 갖고 국익에 맞는 집회와 어젠다를 해야 됩니다. 왜 안 하죠? 응? 가두리 양식으로 사람의 시선을 한 곳에 몰아넣고 그것만 쳐다보게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무수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주민등록 번호가 사라집니다. 말로는 그거예요. 전라도 사람이 차별받는다. 뭘 차별받아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전라도 사람들이 차별받는다고? 어디서 차별받고 있죠, 지금? 어느 분야에서? 에?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75% 이상이 전라도 출신이죠. 우리나라 저기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 보세요. 50% 이상이 전라도에. 뭐가 차별받아? 이번에 국회 예산 전라남도가 다 가져갔죠. 뭐가 차별이야? 맨날 차별이래. 그런데 문제는 뭐다? 얘네들은 전라도 차별이다 어쩌고저쩌고 시선을 그렇게 하면서 저 외국인 그 주민으로 번호를 바꾼데 저 번호를 바꾼 것과 법무부 장관이 친중 인사가 앉게 되면요. 중국인들이 한국인이 된다니까요. 저번 2017, 2018년도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불법 외국인 체류자의 숫자가 감소했습니다. 왜 감소했어요? 얘네들이 중국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정식 외국인으로 거주 등록이 인정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법을 합법화 시켰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숫자가 줄어버린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잡아서 쫓아낸 게 아니라고. 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응? 네. 슈퍼챗이 오늘 또 정지됐어요. 슈퍼챗 정지됐어요? 네. 방금 유해성 콘텐츠라고 슈퍼챗이 정지됐답니다. 야, 얘네들 또 이러네. 방송 정지되는 것 같은데? 그쪽 정지됐어요? 아니요, 안 됐습니다. 저만 그런가? 네. 자, 그래서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요. 아니, 지금 국회에 가서 지금 집회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냐는 거가 저는 항상 그게 뭐예요? 목적. 재집권이 목적이죠. 재집권 하려면 지금 뭘 해야 되죠? 선거에 이겨야 되죠. 선거에 이겨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요. 중국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중국인들을 한국 국민으로 국적 세탁을 시킨 다음에 투표를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박옥선이라는 사람이 하는 기화동포 뭐 특별 권위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 민주당으로 가버렸죠. 자유한국당에서.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프로세스 작업을 하고 있죠. 이런 프로세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선거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숫자가 계속 민주당을 찍겠다는 숫자가 차근차근 증가합니다. 어떻게? 이민에 의해서. 물론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 중엔 중국인도 있겠지만은 제가 얘기한 중국인 한족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거기엔 조선족도 있고요. 그다음 북한 사람인데 한국으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북한 사람인데 중국 조선족으로 국적 세탁을 해서 한국으로 온다고 무슨 말이냐? 북한 사람이 한국의 대통령을 뽑고 한국의 국회의원을 뽑을 거라니까 앞으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항상 법무부 장관은 계속 친중 인사를 앉히려고 지금도 저러고 있는 겁니다. 조국 쫓아냈더니 더 지독한 친중 인사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런 거를 안 막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한 일이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여러분 우파들도 분열되어 있죠. 우파들도 분열되어 있는 상태인데 좌파들은 걔들도 분열되어 있어요. 하지만 분열된 것과 상관없이 얘네들은 민주당을 뽑을 겁니다. 그렇게 갈 거라고. 지금 이런 작업들을 쭉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딜 쳐다보고 있는 거야? 도대체 집회를 하면서 어젠다와 이슈와 관심을 가질 때 뭐가 관심이 있는 거야 도대체? 관심이 이슈가 어디예요? 오늘도 좀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 저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태극기 집회 사람들 하는데 정의당 사람들한테 침 뱉고 머리 잡았다는 게 했다면서요. 그거 쟤들 몰랐을 것 같아요?
예? 걔들 그 일부러 유도하는 건데 제가 친중 우파들이 맨날 저보고 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하냐고 맨날 조롱하죠. 제가 절대 안 움직이죠. 왜 안 움직입니까? 그러한 작전에 휘말릴까 봐 그런 거예요. 예? 제가 그때 이미 얘기했잖아요. 제가 안 가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그 근처에서 집회를 하게 되면은 중국인 유학생이 됐던 누가 됐던 거기 와서 집회를 회방하고 방해를 한다고. 그리고 일부러 과격 진압이 되도록 유도를 한다고. 예? 걔 중에 성격이 욱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과격한 사람은 자칫 잘못하다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진짜 발로 찰 수도 있어요. 저리 꺼지라고. 걔네들은 그걸 노리는 거야. 어? 이번에도 정의당 그 어떤 여자가 또 꼭 여자가 나오잖아. 왠지 아세요? 여자가 다수에게 피해를 받아야 이게 프로파간다에 좋거든. 어? 그래서 얼굴도 보니까 얼굴 반반 하더구만. 그런 여자가 나와서 태극기 우파 극우 사람들이 저희 정의당 사람들의 얼굴을 잡아당기고 침 뱉고 발로 찼어요. 예? 얘들 이거 갖고 이제 프로파간다 한다고. 예? 왜 이런 거를 모를까? 예? 그래서 내가 그런 아는 그럴 수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망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이거 이제 또 이게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몇 명 태극기 부대 사람 구속되잖아. 그건 태극기 부대 사람들 더 과격화됩니다. 얘네들은 그걸 원한다니까. 실수를 유도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거를 통제를 해야지. 거기서 더 나서지요. 왜? 더 나서서 목에 핏대를 올리고 더 막 해야 뭔가 애국자처럼 보이거든. 그래야 또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겠죠. 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지금. 예? 거기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연설을 해야 그 자리에서 서 있어야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쭉쭉쭉쭉 박수 쳐주고 여러분들이 박수 치면서 맨날 토요일마다 집회하는 우리가 이겼다고 정신승리할 때마다 얘네들은 차근차근 중국인들을 집어넣으면서 얘네들을 한국인으로 등록시키고 하면서 지방분권, 지방자치 이런 거에 대한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 새끼는 가짜야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우파가 뭉쳐야 선거에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미친 거죠. 미친 거. 미친 짓이라고. 한번 이기나 보십시오. 지금 하는 선거를 보니까 이거 이대로 나가다가는 이거 선거 지게 생겼어. 이대로 나가다가는. 최근에도 어떤 모임을 갔다 왔죠. 어떤 모임을 갔다 왔는데 아주 웃기죠. 웃겨.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행사를 도와줘가지고 행사를 성공시키고 잘 했어요. 잘 했는데 문제는 뭐다? 토사구팽. 이유는 뭐다?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는 이유. 야, 나 이거 황당했어요, 진짜. 와, 내가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런 식으로 토사구팽을 당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자기네들 활동에 집어넣겠다. 와, 내가 예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기독교 신자는 많아봐야 700만. 그 중에 좌파 빼면은 300만에서 400만. 그 400만이 모여봐야 똘똘 뭉쳐봐야 한 번도 인구 5천만 중에 400만이야. 10분의 1도 안 돼. 그 숫자로 선거 이길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 불교신자, 그 다음에 카톨릭 전부 다 안아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우파 활동은 종교성을 띠면 안 된다.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딴 마음을 품고 있네. 예? 이번 정권 쟁취의 목표가 기독교 대통령 세우는 게 목표입니까? 예? 이번 이 우파 활동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진 거라니까. 또 이 짓을 하네. 와, 진짜 황당하죠, 황당해. 그러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조직 사람들한테 따로 연락을 해가지고 사람을 빼가려고 그래.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딱 보고 느꼈죠. 와, 이거 졌구나, 전쟁에. 얘네들은 결국은 뭐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싸우는 거지. 무슨 자유민주주의야, 자유민주주의는. 응? 자유민주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박옥성 같은 애들을 새누리당에다 집어넣었어요? 조선족을? 이자스민을 새누리당에다 집어넣냐고. 어? 그 사람들에게 반중이라는 의식은 있는 거야? 결국 그 결론은 뭐예요? 이자스민은 정의당 가버리고 박옥선이는 저기 민주당 같잖아. 뒤통수 때리잖아요. 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니까. 응? 지금 이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지금.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봐야 될지, 무엇이 이슈가 되고 무엇이, 저쪽이 어떻게 우리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우리를 박살을 낼지를 알아야 된다고. 어? 근데 지금 여기 우파 활동은요, 정확히 쟤네들이 원하는 그림으로 움직여요. 정확히 원하는 그림. 뭐다? 우리를 가두리 양식을 해서 완전히 뭉쳐서, 이건 좋은 짓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네. 완전히 우리를 어떤 고립된 어떤 따로 분리된 형태로 나눠 놓고 더 이상 확장성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고. 어?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여러 방송을 봤어요. MBC, KBS 이런데 그 정의당 애들 침백받는 거 이런 거 쭉 봤다고. 얘들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는가. 일반 사람이 보면은 무조건 태극기 부대가 나쁜 놈이네. 이렇게 되게 생겼네. 왜? 그림이 좋아. 그림이 아주 좋아. 프로파간다를 만들기 너무 좋은 그림을 만들어줬어. 나는 그걸 왜 만드냐는 거야, 도대체. 어? 상대방에게 공격의 빌미를 왜 줄까? 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나쁜 놈 되겠죠. 네? 내가 미친놈이 되고. 응? 우리가 얼마나 애쓰는 줄 알아, 이러겠죠. 애쓰면 뭐 합니까? 이용당하고 있는데. 내가 전쟁에서 적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말을 잘 달렸는데, 말을 잘 달리면 뭐예요? 저기 파는 함정이 들어왔는데, 저기 함정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길 열심히 들어갔어. 난 열심히 싸웠을 뿐이야. 그거는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 영상을 보세요. 일반 사람의 시각에서 보라고. 일반 사람의 시각에서. 그 영상을 볼 때 어떻게 사람이 느낄까를. 이거 보면은 100% 우파가 나쁜 놈으로 보인다니까. 여러분들 확장성 떨어져 이렇게 하면은 지금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확장성을 떨어뜨리게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물 만난 고기처럼 태극기 집회가 종교적으로 뭉치니까, 아니 기독교도 안 믿던 사람들이 언제부터 개종을 했다고 거기 가서 할렐루야를 합니까? 난 진짜 그거 보고 어이가 없었어. 당신들이 언제부터? 교회 팔아서 태극기 운동에서 돈 좀 벌려는 겁니까? 그런 짓은 왜 합니까? 자존심도 없어요? 자기 소신 갖고 일을 해야지. 이게 소신이 없어요. 그저 그냥 어떻게 목소리만 크고 전략 전술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대중을 병신을 만들죠. 자, 보십시오. 대림동 여경이 낸 112만 원 손해배상, 이것도 중국 동포 주소가 불분명해서 각하됐답니다. 웃기죠? 응? 경찰이 손해배상을 했는데도 각하가 되네? 주소지가 불분명하답니다. 네. 지금 저를 공격하는 놈들 있죠? 가짜 박사라고 공격하는 놈들. 뭐 김정민이 아니냐 이런 놈들. 얼굴 숨기고. 이거 지금 저기 고소해 놨거든요? 기소 중지가 됐습니다. 왜? 주소지가 불분명해서. 이런 식이야. 이런 식. 온갖 음해와 거짓말을 다 해놓고 재판 안 받아요. 아니 경찰도 안 되는 판인데 내가 되겠어? 경찰도 안 되는데. 지금 이 좌파,
친중 세력들이 바글바글한 이 상황 속에서 쟤네들은 어떠한 거짓말을 해도 돼요. 그리고 무수하게 많은 매체를 이용해서 거짓말을 확산시킨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면은 재판도 안 돼, 솔직히. 여러분 모르세요, 이런 거? 이런 상황이라고, 현재. 그러면서 그저 자기 밥그릇 뺏길까봐. 반중은 죽어도 얘기 안 해요. 반중 가져가서 하라고 해도 죽어도 안 해. 그럼 왜 그럴까? 내가 이제 반중을 내가 독식한다고 했나? 내가 무슨 5.18 이슈처럼 내가 아니면은 반중은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아무나 하세요 그러잖아. 아무나 하세요. 적극 권장합니다. 이게 오늘 오신 이 회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세요 그러잖아요. 누가 뭐래. 아무나 반중해도 돼요. 문제는 뭐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반중을 못할까? 왜 반중을 하면은 사람들이 안 모이고 왜 힘들까입니다.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비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비겁하기 때문에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없고 그 애국자 코스프레를 할 뿐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과감히 얘기합니다. 예? 그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점잖게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뭐 구독자 떨어져 나가도 돼요. 예, 할 얘기는 해야 돼. 왜냐?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미친 짓이거든. 예. 미친 짓이에요. 우리나라가 하는 이 짓은 미친이죠. 우리나라 우파 대중이 내가 봤을 때 미쳤어요. 개돼지화 돼가고 있어, 진짜. 진짜 좌파들이 원하는 대로 개돼지화가 돼가고 있다고. 내가 지금 보여주려는 기사가 있는데 왜 안 찾아지지? 좀 이따 찾으면 제가 얘기할게요. 하나씩 보여주면서 하는데, 자, 요건 뭐 재미없는 기사니까 통과. 자, 보세요. 12월 9일입니다. 일주일 전이에요. 저희 보십니까? 광양 알루미늄 공장이 착공식을 가졌다면서. 이게 제가 예전에 방송했던 겁니다. 그 중국인을 대표로 둔 그린피스라던가 좌파 환경단체들이 포항제철 고로는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멈추게 하려고 온갖 공작을 다 해서 완전히 그냥 포항제철을 병신을 만들었죠. 그래 놓고서 중국이 만들어서 들어오는 이러한 회사들은 환경평가에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착공식을 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디 태극기 단체나 이런 데 얘기를 합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나라 젊은 애들 실업자 될 테고 지금 30, 40대 이제 실업자 내년부터 왕창 된다고 하는데 맨날 말로는 청년 실업, 청년이 태극기 집회에 많이 와야 됩니다. 말은 하면서 진짜 이거 여러분 생활이 직결된 문제라니까 이런 거 왜 얘기 안 해? 여러분들이 딴 데 가서 왕왕하는 동안 이런 것들은 차곡차곡 진행돼요. 다 진행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토요일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땡때리됐다고 댄스 치고 있는 동안에 얘네들은 이거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다고. 진도 차이나타운 진행되고 있잖아요. 멈춘 척 하다가 진도 주민의 두 배수의 숫자가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중국인들이. 그런데도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는 이겼다. 딴따로 단다. 신나겠습니다. 신나겠어. 뭘 이겼어 도대체. 선거를 이겼어요. 대통령을 바꿨어. 탄핵을 시켰어. 이게 뭘 이겼어. 상황이 점점 불리해져 가고 있는데 이런 불리해져 가는 상황을 말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반중 친미 안 하는 사람들은 절대 우리가 유튜버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얘기했더니 토사구팽. 놀랍죠. 놀라워. 반중 친미 안 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왜? 반중 친미는 사람들이 잘 안 모입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돈벌이가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맨날 애국 활동 돈으로 하는 거 아니라며. 그러면 해보세요 한번. 돈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해보라고. 해보고 얘기해봐. 자 보세요. 위구르 지지에 맞서 중국서 지워진 외질 해가지고 아스날의 유명한 축구선수 외질이라는 사람이 신장 위구르 자치주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은 인터넷상에서 사라졌어요. 이름이. 영국 내에서도 이 사람을 사라지게 하는 작업을 해요. 이 사람은 축구 스타예요. 저렇게 유명한 축구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사라졌다고. 그건 이 사람이 그건 중국으로부터 원래 사이가 안 좋냐? 이 사람 중국에 팬 많습니다. 예? 팬도 많고 인기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신장 미구를 자치주를 지지하는 순간 저 사람은 팬도 날아가고 돈도 날아가는 거야. 아스날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발언한 겁니다. 예? 소신발언한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인터넷상으로 외압이 들어오죠. 인터넷상으로. 근데 인터넷상으로 외압이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국민들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들. 응? 그래도 영국은 조금 낫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을 지지하고 합니다. 비록 아스날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별도 취급하고 격리를 한다 하더라도 한다고. 어? 우리나라는 어때요? 안 한다고. 그래서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이 반중을 안 하려고 한다고. 왜? 돈이 안 되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여기서 문재인 개새끼 이거 해야 돈 주죠? 돈 후원하는 사람도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두리 양식장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싸우면은 세상이 바뀔 거라 생각하세요? 안 바뀔 텐데. 100% 지는 전쟁인데 지금. 내년 선거에서 다수석을 차지할 것 같냐고. 예? 다수석은 고사하고 절반은 차지할 것 같아요? 절반도 못 차지할걸? 저는 절반도 못 차지한다고 아예 거의 그냥 확신을 합니다. 이제는.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자, 내가 자유한국당 웬만해서는 비판 안 하는데 오늘은 한 가지 얘기를 해야겠어. 황심자본공간위원장 이름을 이번주 발표해갖고 나온 후보자가 박형중, 안대희, 김종인이랍니다. 어? 이 이름 보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어? 이 이름 보면 생각나는 거 없는 거야. 박형준, 안대인, 김종인? 어? 자, 이 기사 보세요. 이현재, 홍석현, 안대희, 이광재가 모인 이유.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광재, 전 강원지사,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안대희 전 대법관, 안대희 전 대법관, 김현종 전 유엔 대사 등이 한 집에 모였다. 이들은 시대와 함께 하는 집이면 이란 뜻의 여시제 연구재단에 참가하는 주요 인사들이다. 자유한국당 여시제랑 손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응? 자, 여시제 홈페이지입니다. 재단 소개, 여시제 사람들 왜 이렇게 안 나와? 왜 이렇게 안 움직여? 사이트 문제가 생겼다고? 왜 이래? 왜 안 되지? 갑자기? 다시 한번. 타 사이트 한번 오픈시켜 보십시오. 네이버라든가. 글쎄 말이야. 이거 왜 안 나와? 안 되네. 그냥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 보세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데 있죠? 재단 소개에서 여시제 사람들을 들어가십시오. 재단 소개에서 여시제 사람들. 이게 지금 제 거 안 되네요. 갑자기 안 되는데. 예. 재단 속에서 여시제 사람들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 바로 안대희입니다. 김종인은 또 누구야? 이게 지금 대중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있냐고.
다 죽을 일이 있어요, 지금? 지금 중국 공산당이 우리를 갖고 놀고 있잖아. 지금 이게 안 보여요, 지금? 어? 중국 공산당이 우리를 자르골로 우르골로 하고 있잖아. 거기에 태극기 부대 사람들도 같이 동원돼가지고 같이 으쌰. 어? 여의도에 모인 사람들 중에 제가 가서 여러분 반중합시다 하면 네 할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참 궁금합니다. 어? 우리나라 태극기 집회 중에 반중 얘기만 하면 알레르기 보이는 사람들 무지장 많죠? 그런 사람들 지금 거의 다 가 있잖아, 지금. 어? 여시제는 우리가 저번에도 방송에 했습니다. 조국 펀드 운영사 코링크 P와 연결된 여권 인사들 이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보세요. 일요신문입니다. 조국 펀드 운영사 코링크 P와 연결된 여권 인사들 여러분들이 직접 보세요. 직접 이 기사. 네. 정점식 한국당 의원도 발당갔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응? 친중에 좌우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응? 조국 펀드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데 중국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국 펀드, 중국이랑 연결되어 있는 자본이에요. 이게 이 기사 보면 재밌어요, 정말. 이 기사 진짜 재밌어요. 이거 제가 했던 얘기 그대로 나와요. 민간 부분 비트코인 팔고 나니 정부 규제 강화. 이거 제가 1년 반인가? 옛날 때 그 비트코인 얘기할 때 했던 내용이라고 그대로 나왔어. 똑같은 내용의 기사야, 이게. 예? 그랬고 임종석이 아랍에미레이트 가고 문재인이 중국 갔을 때 2017년 12월 7일에서 9일 사이인가? 그 사이에 비트코인 떡상됐을 때 나가고 나서 갑자기 확 폭락하죠. 그리고 나서 또 규제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냥 뭐라 그랬어요. 얘들 대북 송금하는데 비트코인 쓴 것 같다는 얘기 많이 했죠. 예? 근데 이 비트코인을 했던 이 회사 갑자기 까먹네, 이름. 포스링크? 코링크. 코링크 P가 인수해서 가진 회사가 포스링크잖아요. 아큐픽스 전 회사. 아큐픽스 사회이사 누구예요? 그 멤버 중에 조사해보라니까 그러네. 그 아큐픽스가 포스링크로 바뀌었잖아요. 포스링크가 만든 게 코인링크라는 암호화폐 거래소고 그 만든 거래소가 2017년 9월인가 그래요. 그때는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시장이 상장 폐지됐을 때라고. 그 달에 중국 자본의 영향을 받은 이 회사가 여기다 지었다고. 에? 이큐픽스의 사내이사 누구예요? 응? 친중에 좌우가 없다고? 이 사건이 왜 터지질 않고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왜 자꾸 김건모 같은 이상한 사건 터지고, 왜 자꾸 연예인 사건 빵빵 터지는데, 그거에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가죠? 그러니까 개돼지지. 그러니까 개돼지야. 이런 거 이야기가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 건데, 이 힘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언론은 그렇다 쳐. 언론은 가짜라며. 언론은 가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하는 짓은 여전히 가두리 양식을 못 벗어납니까? 에? 여기 보면 최우민 해갖고 뭐 카이스트 조국 정재승 이재와 여시재 해가지고 쭉 나오죠? 이 내용들. 이게 진짜 아니에요? 홍석현도 포함된다. 여시재 얘기 나오고 하죠? 이런 거 얘기 나오기 얼마나 힘든 건데. 이런 움직임을 해도 대중은 여전히 연예인 똥꾸녕하고 거시기만 쳐다보고 있다고. 아니면 지금 진짜 중요한 이슈를 뭘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중국인들이 개떼같이 몰려오고 중국인들이 한국인으로 둔갑을 하고 그리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국제코미테는 가가지고 나는 공산당이 좋아하는 여자 지금 이거 한다고 하는 이 시점에 아무 얘기가 없어. 이게 앞으로 우리 선거
4월달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텐데, 예? 국회에서 으쌰으쌰 좋아, 나쁘지 않아. 근데 왜 거기다 빌미를 제공하죠? 그건 나중에 태극기 부대 사람들 다 폭도로 지정해서 잡아놓으려고 할 텐데, 분명히 얘들은 그럴 텐데, 그러기 위해서 걔네들이 일부러 대중 속에 들어가서 얻어맞아 준 건데, 응? 그런 것도 컨트롤 못 하죠. 응? 그런 것도 컨트롤 못 해. 응? 전쟁을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응?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나? 지금 대대적으로 쟤네들이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공격을 할 거고, 지금 그러한 함정을 파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거 왜 걸려들어? 어?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그렇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지도부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음? 일반 대중은 지도층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소수가 바꾸는 거지 절대 다수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소수가 이 세상을 바꾸는 거야. 근데 그 소수의 지도층이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는데 되는 사람을 쓰면 되는데 문제는 될 것 같은 사람이 서울대가 아니야. 경상도가 아니야. 응? 기독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간다니까. 당신네들은. 사고방식이 그렇게 움직여. 응? 그래서 망하는 거야. 내가 망한다고 본 이유가 그거예요. 선거 망했구나. 응? 가두리 양식으로 가네. 응? 우공당이 가두리 양식으로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번에 또 기독교가 또 가두리를 만들어 버렸네. 와, 큰일 났다. 더 이상 확장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한다면. 이런 걸 다 초월해야 되는데 이런 걸 초월하자고 말하는 사람은 배제를 시켜야. 응? 그러면서 어유 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온갖 똥통 같은 전적이 있어도 돼요. 놀랍죠? 이게 대한민국이야. 망명이나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나라를 볼 때마다 생각이 별로 애착심이 안 생겨. 이런 걸 보면은 뭐 이런 놈들이 사는 나라인데. 응? 저도 해외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고려인들이나 조선족 같은 멘탈리티가 있어요. 뭐냐? 한국 사람을 제3자적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응? 근데 볼 때마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야. 응? 비록 내가 한국인이지만 한반도 한국인을 볼 때 넌 그래서 항상 선을 그었어. 나는 한반도 한국인 아니다. 난 대륙의 한국인이다. 왜? 하는 짓이 요 모양이니까. 응? 완전히 가두리죠. 완전히 가두리. 응? 이런 식으로 해서 망할 게 뻔한 일들을 자랑스럽게 자랑스럽게. 응? 그 국회의원들 그 입구한 그 모임 갔다가 아주 구역질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와, 나는 그러한 분위기가 너무 싫어. 어? 막 그 딸랑딸랑거리면서 막 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와, 그런 놈들만 남더라고. 역시 정치의 처세술의 달인입니다, 진짜. 어? 근데 그런 놈들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지금 예정된 전쟁이라고 해서 이게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위험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나라 위험합니다. 지금 대놓고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예전에 2017년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고. 물리적인 전쟁까지 포함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 보이지 않는 전쟁 잘못 건드렸다가 북한이 열받아서 남한 공격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어? 소위 우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다고. 어? 자기네들의 이권을 위해서. 어?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어?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어? 누구 말이 맞을지 봅시다. 예. 저는 여태까지 예측해서 틀려본 적이 없어요. 왜냐고요? 저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국제정세 분석은 전혀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이념적이지 않아요. 그냥 바라볼 뿐이에요. 그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본다고. 좋다 나쁘다의 구별로 보지 않아. 근데 볼 때마다 한국은 하는 짓이 깝깝해요. 과연 미국에서 한국에서 손잡고 갈 수 있는 정치인이 있을까? 없어요. 단 한 명도 없다고. 어? 뭐 지금 어디 가서 뭐 미국 가가지고 뭐 어디 화이트하우스 가서 뭐 미국 상원이 몇 명이랑 악수하면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상태와 이런 정신 상태로 될 거라고 보세요? 천만에만 만해. 안 돼. 능력이 안 된다니까. 능력이 안 되면 사람이라도 잘 써야 돼요. 사람도 쓸 줄 몰라요. 그런 일들이 지금 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미국이 요건 또 통과. 중국이 회사가 지금 계속 만화가 있어요. 중국 경제 무진장 안 좋습니다. 중국 간당간당해요. 제가 얘기했죠? 내년도 1, 4분기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중국은 경제적으로 지금 망했어요. 폭망했어요. 폭망했어. 어?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이민법제도 이렇게 막 느슨하게 만들어 놓게 되면 중국 경제 무너졌을 때 대량의 이민들이 한반도로 몰려옵니다. 예? 한국 중국판인데요. 민족의 이동이 일어난다고. 어?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상태로 못 막는다니까. 이런 정신 상태로 군대까지 해체시키고 있잖아. 어? 그거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지금? 응? 계속 위협이 다가오는데 예전에 제가 그 얘기했었죠. 제주도에서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할 때 전라도에서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제주도로 거주지 이전시켜가지고서 찬성 반대 투표에 참가했었다고. 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십니까? 제주도 인구 감소한답니다. 요즘. 그러니까 이민 들어오는 숫자가 점점 준대요. 감소세로 돌아섰어요. 왠지 아세요? 임무 끝났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야. 왜? 선거가 다가오고 있잖아. 다시 자기 선거구로 돌아가서 또 민주당 뽑아야죠. 어? 이런 일들이 벌어져 있다고. 그러면서 각 지역에 지금 외국인들을 배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민주당이 중국 공산당 단결을 하는 짓이 이거잖아요. 지금. 어? 근데 중국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어? 선거에 진짜 이길 자신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도 이 일이 일어났었다고. 미국의 버지니아주인가? 내가 이거 컴퓨터가 검색이 안 돼서 그런데 한번 찾아보세요. 저번에 선거 있었죠? 미국이 민주당이 이긴대. 선거에서. 응? 한번 검색해 보세요. 버지니아주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나 지금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하여튼 어떤 주라고 할게요. 어떤 주.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중국 애들이 그쪽으로 개떼같이 몰려갔습니다. 미국 땅에 사는 중국인, 중국계 미국인들이 거주지를 이전했어요. 글로. 어? 거기 선거에 민주당 당선시키려고. 예?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 일이. 한국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응? 한국도 마찬가지였어. 뭐 안기모님이 형님이 나서 대한민국 부셔주세요? 제가 했잖아요. 전 제가 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90%를 제거해버려요. 살려둘 수가 없는 인물들이야. 위에서부터 모든 당 대표 지도자 했던 사람들은 그건 뭐 100% 제거 대상이고. 어? 왜? 살려둘 수가 없어. 살려둘 수가. 어?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중국 망해요. 그 망한 건 속에 북한도 망한다고. 근데 우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어? 한국의 식민지 되기 직전이죠, 진짜. 조선시대 구한말과 똑같죠. 어?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의 우파 활동을 보면은 동학군을 보는 것 같다는 거야.
동학군.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동학군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냐면은 동학군들이 부적을 써가지고 몸에다 지니면은 총알이 안 맞는다고 믿었어. 그리고 부적을 태워서 양잿물을 마시면은 자기는 부상도 빨리 난다고 믿었다고. 그리고 나서 일본군 기관총 앞으로 돌격 앞으로 했다고. 그것도 그 우금치 혈전이랑 말이 혈전이 뭐 우금치 혈전이야. 우금치 대학살이지. 어? 이 조그만 협곡을 그 대군이 일렬로 쭉 들어오고 여기서 기관총으로 쏴서 다 죽여버렸지. 어?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우파가 똑같아. 어? 지금 우리나라 소위 우파라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 왠 줄 알아요? 동학군 종교를 기반으로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우파 마찬가지야. 차이점이 없어. 그리고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일을 해. 왜? 종교에 빠져서. 마치 동학군이 부적을 몸에다 지니고 기관총에 돌격했던 것처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응? 근대전이니까. 근대전. 정신무장은 중요하나 맹신은 죽음을 불러요. 동학군을 때려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안중근. 그렇죠?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서 얘기했죠? 안중근 집안. 그런 식으로 나가면 그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여지지 않는다니까. 왜? 뭉칠 수가 없죠. 가봐야 왕따 당하고 배제 당하는데 내가 미쳤다고 거기를 왜 가겠어요? 안 하고 말지 차라리. 아 더러워 안 하고 말지 알지. 왜 거기를 왜 가겠어 도대체. 응? 그게 현실이라고. 응?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 우리나라가. 응. 그래서 지금 우파 정권을 세우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거 아니야. 응? 사회주의 국가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려는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내가 봤을 땐 그래.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데 종교의 자유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아. 신앙의 자유라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기독교 신앙의 자유지 다른 종교의 자유는 없어. 응. 심지어 종교를 믿지 않을 권리도 없는 거야. 응. 나는 아무것도 안 믿겠다. 그런 것조차 인정이 안 되는 거지. 왜냐고? 배제시켜버리니까. 응? 그러면서 선거에서 이기겠다고? 말도 안 되지. 이기면은 진짜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죠. 근데 저는 원래 제 방송 보면 아시죠? 전 기적 안 믿어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아마 지면은 또 진대로 하나님의 형벌이라 그러겠지. 환장하죠. 잘 되면 잘 된 대로 갖다 붙이고 못 되면 못 된 대로 갖다 붙이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해. 내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때문에 마음에 안 드시는 기독교 구독자분들은 구독 끊으세요. 안 봐도 돼. 네. 늘 저는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아니다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어? 내가 좀 틀린 말 했어요? 틀린 말 한 거 없을걸? 맨날 우파 유튜버 하는 사람들 구독자 늘린다고 맨날 돈 좀 벌려고 내가 하느님을 믿게 된 이유, 내가 하나님을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 이러면은 또 슈퍼챗 쏟아져요. 할렐루야 하고 난리가 나지. 난 그런 걸 볼 때마다 가소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와,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나라 국민성이라는 게. 응? 조금 생계가 빡빡하다 싶으면 꼭 그 짓 하죠. 응? 꼭 그 짓 해. 내가 아는 유튜버들도 있어요. 걔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어? 갑자기 교회를 열심히 다니대. 와, 놀라운 거죠. 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자, 생계가 열리더라고. 생계가. 생계가 열리더라고.
지금 현재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정확한 객관적인 현실이에요. 오늘 아주 뼈만 때린 게 아니라 아주 불알까지 다 때려버렸을걸? 어? 제가 기독교를 딱 욕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사님, 정치하셔야죠. 기독교 까지 마세요. 정 깝니다. 어? 그러한 정치인들하고 일할 바에 안 해. 그런 놈들하고 어울릴 바에 안 하는 게 낫지. 이게 현실이라니까. 가봐야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합집산밖에 안 만든다니까. 그걸 왜 해? 어? 그럴 바에야 그냥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더 나아. 차라리 옛날처럼 고대사 강의하는 게 나아요. 이런 거 못하네 도대체. 답도 안 나오는데. 응? 여태까지 제가 예측해서 맞힌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네. 한두 개가 아니라고. 내가 예측해서 맞힌 게 거의 다 맞아서 틀린 게 한 번도 없었어. 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 알려줘 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 왜냐? 너무 과분해. 내가 봤을 땐 그래 이제. 그걸 받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줘야 됐는데 너무 과분한 선물을 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안 돼. 이렇게 될 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니들 위험하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뭐 말하면 뭐해. 응?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죠. 너무 과분해. 그냥 쉽게 그냥 이러면서 할렐루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파바닥에서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애국자 된다고. 존경합니다. 막 난리가 나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이게 다야. 정확히 구한말 시대에 우리 대한제국 몰락 직전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는 이제 내년서부터는 이제 프로그램 개편을 하려고 그래요. 어쩌면 그레이트 게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국제관계를 이야기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거든. 왜? 말하면 뭐해? 아무리 좋은 정보를 줘도 뭐해요? 본인들이 소화를 못 하잖아. 숨기기 급급하잖아요. 감추기 급급하고. 그렇잖아. 그게 현실이잖아요. 좌파가 숨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파가 숨겨요. 물론 우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숨겨요. 이런 위기가 닥치게 된다. 조심해야 된다. 소용없잖아. 응? 정치인 뽑는다고 이렇게 사람들 하는 꼬라지를 쫙 보면은 다 지들끼리 이해집산, 이합집산으로 뭉쳐져 있고 딱 그거잖아. 과연 바꿨을 때 새 시대가 올까? 아니라 본데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변비똥 정권에서 설사똥 정권으로 바뀌는 거 외에는 없어. 둘 다 똥덩어리야 그냥. 물똥이냐 건조한 똥이냐의 문제지 둘 다 똥덩어리라고. 계속 큰 문제 터지고 있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죠. 얘네들은 선거에 이기려고 동학군 과거 그것도 뭐라 해야 돼? 유공자라고 해야 돼? 뭐라 해야 돼? 동학군 유공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도 10만 원씩 또 준다고 하잖아 또. 얘들은 다음번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중국인들을 유입시키고 또 전라도 사람들 자기네 때 표를 끌어들이게끔 하려고 국민 세금 갖고 이렇게 돈 주고 퍼줘야 돼.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파산되건 말건 상관없대가. 얘들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수석만 차지하면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여의도에서 해보세요. 문재인 정권 아직 3년 남았어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라고.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얘네들이 다수석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패스트트랙 통과시켜도 돼요. 공수처 통과시켜도 되고. 왠지 알아요? 그땐 걔들 다수석 차지할 수 있다니까.
지금 그 관계를 가고 있다고. 지금 얘네들이 차근차근 가고 있다고. 어? 못 막지. 이 상태로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자, 어디 한번 댓글 한번 볼까. 그죠. 임진왜란 병자로 유공자까지 생겼어. 상관없는 거야. 삼별처 유공자. 아, 좋죠 뭐. 고조선 건국 유공자들도 한번 만들어보지. 어? 고조선 건국 유공자도. 음. 임진왜란 피해 후손. 뭐 별의별 놈들 다 만들어 지금. 예. 지금 중국 돈 받아 먹은 놈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중에 중국도 안 먹은 놈 뭐 있을까? 어? 여러분, 교회는 중국도 안 받아 먹었을 것 같아요? 응? 절? 아, 거기도 어마어마하죠. 천주교? 말할 것도 없죠. 다 지금 중국 공산당이 매수했다고. 응?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지금 통합을 해야 되는데, 통합할 생은 죽어도 안 하지, 지금도. 오늘따라 속 좁게 보이십니다. 크게 갑시다. 나는 속 좁게 간 적이 없어요. 응? 나는 목사들이나 기독교 애들이 나를 왕따 시키면서 가도 참고 간 사람이야. 뭘 속 좁게 가. 3년 동안 그러고 살았어, 나는. 응? 지니들끼리 쑥덕쑥덕. 지니들끼리. 응? 나는 한 번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한 적 없어. 그렇다고 뭐 벼슬을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누가 자리 달래?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 쟤네들은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망하는 쪽을 길을 선택했다니까. 그러니까 열받는 거야. 아니, 이게 뭐야 하는 거야. 여태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 한다는 짓이 지들끼리 해쳐보여네? 이렇게 되는 거야. 누가 관직 달랬어? 어? 누가 국회의원 시켜달래? 응?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봐도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어려워 지금.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동안에 뭘 바꾸겠노? 어? 이렇게 나가서 여시제 왜 조사 못하는 거야 도대체? 어? 여시제 얘기 왜 안 해? 여태까지 날 보고 뭐 일루미나티라며? 어? 내가 지금 여시제 조사하잖아. 당신들은 왜 여시제 조사 안 하지? 여태까지 나를 맨날 여시제 꼬봉 일루미나티 꼬봉이랑 깠던 당신네들은 왜 조사 안 해? 어? 왜 내가 조사하려고 하는데 발목을 잡고 어? 연예인 사건 터뜨려서 시선 돌리고 왜 이 짓 하냐고. 왜 조사 안 해? 어? 누가 진짜 배우 세력인지 안 보이나? 어? 이런 거를 보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은 늘 느끼는 게 뭐다? 아, 얘네들 다 한편이구나. 이거들 다 한편이네.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눈치를 안 보려고 합니다. 국민 눈치 보고, 뭐, 유튜버 눈치를 보고, 이런 것들 안 해. 나는 내 인생을 찾아야 돼요. 내 인생을 찾아야 돼. 나도 살아야지. 나도 사람인데. 응? 내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울 필요가 없어요. 나도 내 인생 찾아야 돼. 나 내년에 장가 가야 돼. 예, 장가 가야 된다고. 뭐 장가를 가게 되면 인기가 떨어지니까 어? 결혼하면 안 된다? 왜?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왜 걔네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해야 돼? 응? 그럴 필요 없잖아. 어차피 쟤네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갈 놈들이잖아. 왜 내가 희생해서 걔네들이 기득권을 지켜줘야 되지?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난 내 인생 찾아야지. 국회의원 안 하면 그만이에요. 안 하고 난 내 인생을 찾으면 돼. 나도 살아야지. 요즘같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 빨리 장가 가서 애도 낳고 해야지. 그걸 숨겨야 돼 내가? 언제까지?
그러면서 뭐 숨기면서 사람 만들면 안 돼요. 뭐 웃기지 말라 그래요. 어? 택도 없는 소리야. 그런 식으로 나갈 거면 차라리 안 해버리고 만다예요. 애초부터 유튜브 활동을 국회의원을 하고자 한 활동이 아니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신경 안 쓴다니까. 예. 원래 유권주에서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원하는 반중친밀 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반중치하면 국회의원들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고, 예? 당선시키게 하려는 거지. 안 해도 그만이야. 내가 먼저 배지하겠다고 해서. 어? 그런 식으로 이러한 더러운 아사리판에 장기 쫄이 되기는 싫다예요. 응? 이용당하지 않겠다예요. 네. 응? 저 국회는 안 해요. 국회는 하면 뭐해? 그거 힘든 거 해서 뭐해요? 힘들다기보다 정식으로 국회의원을 하면 힘들어요. 이렇게 탱자탱자하려면 좋은 거고. 근데 저런 놈들이랑 무슨 일을 하겠어? 저건 다 쓸어버려야 될 제거의 대상이지. 여야를 분문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나 또한 기꺼이 안 합니다. 예. 야, 이번에 내가 그 사람들 보고서 느꼈어요. 많은 걸 느꼈죠. 이게 진짜 정치구나.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사는구나. 물에 빠진 놈 살려줬더니 보따리 달라고 하는구나. 이거를 한국에 와서 3년 동안 하면서 단 한 번도 안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도 아닌 사람이 있겠지. 아닌 사람이 있겠지. 아니야, 이거. 이거는 이 한반도의 기질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한반도 전체가 전라도야, 그냥.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뭐. 한 내년서부터는 그래도 여러 가지로 방송 개편도 할 겁니다. 방송 개편해서, 역사 부분 많이 하고, 저도 약간 좀 도가 사상을 가져야 될 거예요. 도가. 그 원래 중국에서 만든 영화, 공자 영화에 보면 마지막에 노자가 나오죠. 공자야, 너는 뭐터러 그런 일을 하느냐. 이제 그 영화 내용이 어느 정도 가슴에 와 닿아요. 뭐터러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그냥 고대사 연구하고, 그게 더 나아. 유유자적 하는 게. 어차피 여기는 아사리판. 앞으로 어떤 일 하지 말할 필요도 없어. 왜? 말해봐야 어차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고대사 위주로 하고, 어차피 가까운 근현대를 바꿀 수 없다면은 10년, 20년, 30년 뒤에 한국을 바꿀 거를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해나가는 게 오히려 낫겠다요. 물론 이걸 한다고 해서 제가 반중친미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반중친미하는 유튜버의 육성을 포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해요. 하지만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알타이 공동역사 교과서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 난 좀 더 비중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 강제를 할 수 없다예요. 차라리 그건 하는 게 낫겠다 하는 게 나는 지금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게 나도 편해. 스트레스 덜 받고 맨날 유튜브 만들면 유튜브 맨날 경고당하고 채널 폭파되고 맨날 이런다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싸워온 거는데 이거 싸워서 결과가 뭐야 도대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일단 장기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의 스타일은 아무래도 사카모토 료마가 아니라 요시다 쇼닝 쪽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일본사를 얘기하면 또 개거품을 폼을 좌파들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일본이 메이지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 일본에서는 개화 사상가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거문배 사건 이후에 급속한 근대화를 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돼요. 그게 누구였느냐? 요시다 쇼닝이에요. 요시다 쇼닝이라는 사람이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까 일종의 근대 그 다음에 그 뭐 계몽적 학문을 가르쳤다고. 차라리 그 역할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 속도가 될 것 같아. 지금은 혼자 해봐야 힘들어. 예. 그래서 제가 그 당부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하겠지만 누구야 이거? 아수라 시마겐 스타일 추천 나쁘지 않죠. 시미켄도 나쁘지 않죠. 예? 나도 장가를 가야 되니까 시미켄 스타일도 적극 받아들여야지. 자, 그래서 차라리 사이버 학교를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 개혁 바꿔버리겠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 고대사 위주로 하고 국제관계 비율 대폭 낮춰버리고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비전을 갖고 가야 될지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거를 대중들에게 퍼뜨리는 게 낫겠다예요.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나도 저런 우파랑 같은 부류로 낙인이 찍혀버리니까 확장성이 떨어져. 나는 저런 우파 아니야. 난 저런 우파 아니에요. 저런 우파가 되는 것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왜 저런 우파가 돼야 돼? 절대 아니지. 네. 그래서 중도와 좌파를 끌어들이기 더 어려워져. 프레임이 쉬워져. 그래서 아예 고대사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우리 민족의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하는 거에 대해서 일반 대중을, 불특정 대중을 다수로 해가지고 나가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겠죠. 차라리 이게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금 해요. 오랫동안 생각해왔어. 엄청 고민도 많이 했고. 네. 했는데 어차피 2020년은 새로운 새천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한 이유는 뭐 제 신세 한탄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신세 한탄을 하려고 이 방송을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자체가 지금 가두리항처럼 너무 시선이 좁혀져 있다는 거예요. 크게 보세요. 중국화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 중국화를 막지 못한다면 몇몇 분들, 뜻있는 분들이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친중 정책 버려야 대한민국이 산다. 전직 외교관들 산불철회 시국 선언해갖고 하는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고맙지요, 저야. 고마운데 이게 다수를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중적인 얘기만 하는 순간 주변에서 태극기 부대 사람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냥. 다 사라져요. 소수화 돼버린다고, 소수화. 진짜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성조기만 흔들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관광도 좀 하고 요즘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스탄 관광도 못 해봤거든요. 아니 근데 관광 원래 내가 하는데 내가 우즈베키스탄 실크로드 이런 거 어떻게 고대 유목민 사회가 이루어졌고 천문 별자리 이런 거 어떤 거와 역학관계가 있었나 이런 거 내가 정말 많이 알거든요. 아주 저만의 독특한 고대 역사학이죠. 누구도 없는 나만의 역사학이란 말이야. 내가 아예 학파를 만들었는데 이 아까운 학문을 버려야 되는가? 내 인생은 내 수명은 한정이 돼 있는데 이것만 남겨도 나는 진짜 역사에 남을 인물이 될 텐데 이거 하나만 제대로 남겨도 이런 더러운 정치판 사람들 싸우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고 요즘 몽골에 가서 내 박사기 찾고 다닌다면서 근데 몽골에 가서 내 박사기 찾는다면서 잘 찾아봐. 이런 짓거리를 하는 우파놈들이랑 내가 뭘 하겠어요. 차라리 100년, 200년 뒤에 다시 올 기회를 잡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죠. 과연 지금 내가 하는 방식이 효과적인가? 이런 것까지. 반중 친미를 하는 집회? 그 집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솔직히 난 집회를 전문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집회를 담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전 집회 담당이 아니에요. 집회 담당이 아닌 사람이 집회를 하고 있다고. 내가 예전에 우베저스 만들 때도 그런 얘기 했잖아. 난 집회 전문이 아니야. 나는 어젠다를 만들고 작전을 세우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지금 나와서 반중 집회라고 있다니 이게 무슨 일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도대체. 어? 그럼 안 되거든요. 업무는 철저히 분담이 돼야 되는데 분담은 되지도 않고. 어? 국익은 어디 갔어? 어? 지속적으로 우리도 이런 활동을 해왔어요. 해왔는데 굉장히 저도 이제 좀 실리를 챙겨야겠습니다. 실리를. 내가 그때 가로 세로 그때 얘기하면서 제가 계좌 한번 보여준 적 있죠? 9,700만 원 정도 있었죠? 지금 2천만 원밖에 없어요. 이런 활동을 하다 다 쏟아부었거든. 왜? 반중침해 해야 되니까. 결과는 뭐다? 가짜 몽골 박사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 어? 우파 바닥에서 기껏 해놨더니 기껏 도와줬더니 뒤통수를 치지를 않나. 어? 돈벌이를 하지 않나. 딴짓을 하지 않나. 이게 결과라고. 응? 뭘 하겠어 이래서. 중국 놈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이거를 계속 나한테 강요하는 것도 그거는 무리입니다. 전체적으로 어젠다를 재정비하고 새로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의 방향을 설정을 해서 2020년도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리가 돼가지고 앞으로 또 어떤 어젠다로 또 끌고 갈까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우린 연구소입니다. 연예인 관심 없어요. 연예인 빤스 전혀 관심 없어. 어? 국내에서 맨날 이슈 관심 없어요. 국익을 어떻게 실현시킬 거에만 관심을 가져요. 응? 필요하다면 우파 버리면 돼요. 저런 우파 안 해도 돼. 왜? 우리는 국익을 얘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의 우파의 정통 가치라고 얘기한다면 전 버려버려. 그런 우파 안 할 테니까. 그런 우파라는 이름 때문에 내가 프레임이 씌워져서 확산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나도 저런 사람으로 볼 거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 그래서 한 크리스마스 지나고 1월 1일, 일이 아마 수요일인가 그럴 텐데 그때부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떠한 어젠다와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할 것이고 미래 비전은 이것이고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나갈 것이다. 전반적으로 다 바꿀 계획이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출발할 거예요. 따라서 제가 소개하는 이런 방식과 비전 이런 것이 마음에 안 들면 늘 이야기합니다만 구독 끊으세요. 안 봐도 됩니다. 후원도 끊으세요. 그래도 돼요. 왜냐? 제가 생각하는 비전과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안 들면은 안 지지하면 되는 겁니다. 네. 저희는 늘 이야기하지만 돈을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프로주의자가 아닙니다. 저의 마음은 순수한 아마추어리즘에 기반하고 있어요. 스포츠 정신의 백미는 아마추어리즘입니다. 저는 프로 몰라요. 따라서 돈 안 벌어도 된다예요. 예. 제가 추구하고 원하는 대로 할 겁니다.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이 소수로 하더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다수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숨기고 눈치 보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한국인들 프로는 요거로 마치고요. 이번 주 금요일날 그레이트 게임을 또 할 텐데 어쨌든 그때 또 뵙고 또 토요일날 제가 또 저기 청와대에서 또 반중 집회하죠. 그건 제 건강 상태 봐서 지금 감기가 또 걸렸어요. 자꾸 감기가 안 낫고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상태 봐서 괜찮으면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커뮤니티에 제가 올릴게요. 아니면 안 나가고.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청와대에 나가면은 제 앞에 있지 마세요. 찍는다고. 저쪽 멀리 계십시오. 여러분들이 제 근처에 있으니까 중국인들이 안 와. 그래서 멀리 가 계세요. 네, 만약에 제가 이번에 간다면요. 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게릴라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